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 이번에 말이죠. 민주당에게 버림을 받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앙심을 품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전당대회 안에서 돈이 전달된 과정 등이 상세하게 적힌 이정근 노트가 확보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서 이 노트를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으나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이재명 7인회, 문재인, 재수회, 류영진, 노무현의 제목으로 각각 A4 용지 한 장씩 5장 분량으로 된 필기본이 보이실 거예요. 해당 문건은 이전 10억 수수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술하고 지인이 육필로 작성한 문건으로 보여지며 여기에는 친노계, 친문계, 친명계의 자금줄이 대략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계파 핵심 인물들의 관계도와 중요 인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달아놓기까지 했고 이 문건에는 총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 51명의 실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이 문건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정근 문건과 동일한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내용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합니다. 자, 이 문건이 어떻게 써졌나 좀 살펴보니까 지난해 검찰 수사가 좁혀오고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심각하게 불안한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근데 그 와중에 민주당이 도와주는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자 당시 이정근이 아는 모든 것들을 전부 해당 문건 작성자에게 털어놨고 이 문건은 그것을 기록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이 문건 비롯해서 지금 JTBC에서는 단독으로 계속해서 녹취록을 순차적으로 내보내고 있죠. 가지고 있는 많은 녹취록을 시간차를 두고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무려 2016년부터 7년간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취된 파일이 3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3만 개가 대체 웬 말입니까? 그걸 여태 저장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총선 전까지 이 3만여 개나 되는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만약에 까진다면요. 얼마나 민주당 입장에선 끔찍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피 말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왠지 제 예상에는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갈기갈기 찢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자, 이재명은요, 송영길을 계속해서 손절치려고 할 거고 이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니 뭐니 해서 송영길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선뿐만이 아니라 재선이던 중진이던 친명이던 비명이던 온갖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서 마치 송영길이 하나만 잘못을 한 것 마냥 여론몰이 해가면서 조지고 있잖아요. 왜냐? 송영길은 이미 현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밖에는 있지만 전에 당 대표도 지냈던 5선에 나름 굵직한 네임밸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고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씌울 아주 좋은 재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송영길은 친문이든 친명이든 양쪽에서 다 죽이려고 할 것인데 중요한 건 친문 쪽은요. 송영길의 이재명까지 엮어서 보내버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송영길이가 굉장히 바쁜 상태이죠. 뭐 돈봉투와 관련된 것 때문에 제대로 한국에 귀국하지도 못하고 프랑스에서 시간만 지금 때우면서 저렇게 버팅기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이제 보니까 송영길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돈봉투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전세 사기 아닙니까? 피해자만 하더라도 지금 뭐 2,400세대가 넘는다라는 것이고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2천억 원이 넘을 정도이고 이거랑 지금 뭐 해가지고 3명이나 극단 선택을 할 만큼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사기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미추홀구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때 시기랑 인천시장을 하거나 인천에 연고지를 두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송영길이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이번에 인천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그렇게 사기를 쳤던 사람이 유력 정치인의 뒷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떤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인천과 관련돼 있는 사람의 뒷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놀랍게도 송영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전세 사기랑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등장했던 사람이 강원도지사였던 최문순이었습니다. 이 최문순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도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이 개발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뭐 숱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논란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나 사기를 쳤던 전세 사기를 쳤던 인간이 2017년도에 강원도로 이 활동 무대를 옮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 했던 게 뭐냐? 최문순 지사한테 사업비 6,674억 원 규모의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돼버렸던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인천에서 활동을 해왔던 사기꾼, 지는 스스로 사업가라고 불렀겠습니다만, 인천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포로 강원도에 가가지고 한두 푼도 아니고 6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업에 사업자로 선정이 돼버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의심스러웠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워낙 이게 큰 사건이다 보니까 최문순 측에서도 부랴부랴 입장문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래요. 왜 무관하다라는 것이냐?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이런 것들의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가지고 특정 인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진행이 됐던 것뿐이다. 이게 일단 최문순의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딱 이 사람 마음에 드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관련된 법도 다 있는 것이고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됐거나 그리고 행정기관이 됐거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행정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명입니다. 얼핏 들었을 때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과 관련되는 일들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현동이나 위례나 대장동이나 다 어땠습니까? 행정 절차를 안 거쳤습니까? 행정 절차를 거치긴 거쳤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재명이 이 사람 마음에 든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관련된 문서가 있고 행정기관의 서명까지 결재까지도 다 받아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행정 절차를 거치긴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 특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식의 허가를 내줬던 것 자체가 애당초 어땠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섭이 돼가지고 안 나왔던 그 허가도 허가를 내줘버리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번에 인천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뉴델리가 다음 같은 단독 기사를 내놨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범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송영길 인천시의 투자 담당자가 개입됐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강원도의 6,600억 원대 어마어마한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니까 송영길이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인천시에서 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인사들이 그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원도의 사업에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냐? 알고 봤더니만 인천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를 어디로 옮겨서 근무를 했던 거예요? 강원도로 옮겨가지고 근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천에서 사기를 치다가 강원도로 가가지고 강원도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송영길의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인천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또 강원도로 가가지고 이 지금 사기꾼이 선정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만 보니까 막 기가 막힌 내용인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신인 A씨랑 B씨 원래 그러니까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그런 공무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2016년도 7월부터 8월 사이에 동자청, 이 동자청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6,600원이 아니라 6,600억 원 규모의 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사기꾼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제 사업이 동자청 그건데 동자청 투자유치 본부장과 동자청 투자유치 2부장으로 각각 특채 형식으로 채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부터가 뭔가 좀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거겠죠.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이 인천에서 활동해왔던 사람인데 이 동자청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떡하니 두 사람이 특채로 지금 임명이 된 겁니다.